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구분 없이 일반화를 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산다라는 의미가 급지가 내려갈수록 굉장히 축소되죠. 즉 집 자체는 콘크리트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급지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넓어집니다. 즉 집 자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산다라는 개념이 되죠. 집을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산다는 개념을 넘어서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산다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부동산을 일반화해서 지방에서는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4에서 5억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반포에는 40에서 50억 원이라는 것에 콘크리트 덩어리에 너무 거품이 심하다며 하지 않아도 되는 반포 아파트 사람들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30평대 아파트의 물리적인 공간의 값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프라, 교육, 교통, 일자리, 환경 등의 입지의 가격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부동산은 시간이 갈수록 토지에 대한 비중이 높고 평가를 높게 받게 됩니다. 집값의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결국 입지의 상승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락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락론자들의 대표적인 근거인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크다. 이로 인해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이란 건물이라는 좁은 의미가 연상되는 곳보다는 지역이라는 넓은 의미가 어울리는 곳에 사야 합니다. 그곳이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0년에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 꾸준하게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집값에서 토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내 집 장만에 안주하지 말고 건물값의 비중이 큰 곳에 살고 있다면 그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곳으로 꾸준한 갈아타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건물값보다는 토지값의 비중이 클수록 사업성도 좋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10년이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10년 동안 소득이 2배 늘었다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집값이 2배 올랐다는 것은 가치가 2배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2배 올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치가 2배 올랐다면 가격은 이를 반영해서 훨씬 더 크게 올랐을 겁니다.